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일 인적 분할 재상장으로 STX 그린로지스가 거래가 재개됩니다. 자, 기대 반 걱정 반이실 텐데, 자,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이유가 일단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 위함이지만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게 서로 협업이 좀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좀 일거리를 줄 수가 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의 수주를 안 맡겨도 된다는 거죠. 뭐 안 맡길 것까지는 없겠지만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사 벌크선을 기반으로 한 해운 화물 운송에서 내륙의 보관 창고까지 해상을 넘어서 육해공 운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그린로지스가 상장이 되는 건데, 자, STX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인 원자재에 집중을 하죠. 자, 여기에 수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출 부분에서 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서로 절감이 된다는 거죠. 자, 수출을 하는데 와서 갖고 가라 이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운송이 필요할 텐데 STX 그린로지스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다.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의 협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훑고 가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의 기준 주가. 자, 기본적으로 기존의 종가가 기준이 되고요. STX 거래 정지 전 종가 36,250원이죠. 자, 이게 시작 기준가입니다.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마이너스 50, 위로는 플러스 200%. 이 범위 내에서 기준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 36,250원에서 마이너스 50%는 18,125원입니다. 자, 이것은 최저 기준가. 그리고 최대 기준가는 200%니까 곱하기 2에서 72,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최고 기준가. 자, 시초가는 9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동시호가에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동시호가에서 기준가가 최대 가격인 72,500원으로 설정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94,250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저 기준가에서 하한가까지 간다라고 하면 1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실낫 같죠. 자, 그냥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최저 기준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하한선은 12,000원, 상한선은 9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인적 분할 첫날 폭락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관건은 거래 재개 당일날인 15일에 장 시작 전 8시 30분부터 9시 동시호가에서 기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 기준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이 아니라 사실상 6시까지죠.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가의 단기 추세가 정해지는 거니까. 자, 기존에 제가 13일 상장 예정일 때 13일 날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예정 중에 있었는데, 자, 상장일이 밀렸죠. 그럼 15일 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일 날 이 라이브 방송을 예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동시호가 분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인적 분할 재상장 되면은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간단한 예시. 자, STX를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분할 비율이 일단 0.76대 0.23입니다. 여기가 STX, 여기가 그린로지스. 자, 그럼 내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76주, 여기 23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좀 방망이 짧게 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는데,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스캘핑처럼 뭐 초단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품이 껴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일단 인적 분할 재상장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기존의 상한가밖에 없죠, 국내 증시는. 자 근데 단기간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벤트가 인적 분할 재상장이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 기준가가 50에서 200%까지 설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한가고, 단기 고수익에 몇 번 없는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을 노린 수급들 금세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STX의 가치가 낮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세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방망이를 짧게 쥐시고 일단 거품을 포함한 고수익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좀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테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STX는 0.76이고 그린로지스는 0.23이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게 남으려면 요 STX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요 비율이 높으니까, 주식 수가 더 많으니까. 자 그리고 STX 인적 분할 이벤트로 단기 고수익 때문에 요 STX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STX의 물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린로지스보다는 STX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린로지스는 상장 주식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품절주라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시면 상장 주식 수가 550만입니다. 상당히 적죠. 당시에도 뭐 품절주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장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초장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기 훨씬 수월하겠지만,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면 같은 의미로 크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STX를 중점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둘 다 방망이를 짧게 쥐시라고 권유를 드리지만 STX 그린로지스는 더 짧게 쥐고 번트를 날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눈치 싸움이 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주도 주체 세력이라고 하죠. 자 얘네가 인적 분할 전부터 이미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놨으면 그린로지스의 주식도 주가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겠고, 그러면 뭐 어떤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할 필요 없이 물량 간수를 하면 되겠지만, 보시면은 거래 정지 직전 날 상당히 많은 거래를 좀 동반을 했단 말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가 STX 주가의 신고가인데 거래도 신고 거래량입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종가도 신고가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도 주체가 이걸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때 개인들만 물량을 팔아 넘겼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력들은 거래 정지로 기회비용이 묶이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이 묶이는 걸 관망하고 기다릴 바에 다른 종목 가서 물밑 작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많은 물량을 털어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자전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세 낭비가 좀 있긴 하겠지만, 막판에 겁을 줘서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면 기준가가 200%까지 상승하고 여기서 30%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만원짜리가 9만원이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동요했던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일부 털렸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기대감을 받는, 그러니까 STX가 기대감을 받는 이유는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입니다. 그죠? 해운물류가 아니라 2차 전지. 자 이 기대감은 존속 기업인 STX가 가져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린로지스는 방망이를 아주 짧게 줘야 된다. 둘 다 거품이 있겠지만 STX는 인적 분할의 거품이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에 좀 천천히 꺼지겠지만, 그린로지스는 뉴스로도 뭔가 채울 게 별로 없습니다. 호재 뉴스로도. 자 그래서 그린로지스는 거품이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작년 이맘때 STX의 시총이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 그리고 23년 6월에는 3000억, 23년 7월에는 4000억을 넘었고, 그리고 22일에
8월 22일에는 시총이 1조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매수세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29일까지 전체 누적 매수의 88%가 개인이라는 통계요. 자, 뭐 개인이라고 해도 개인 투자자의 여러 계좌를 활용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철강 제품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아연, 비철금속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 4,441억 중에서 3,038억 68.4%가 원자재 수출입 부문에서 나왔을 만큼 STX는 원자재 트레이딩이 중요합니다. 이 원자재 트레이딩에 집중하겠다고 인적 분할을 결정한 거고, 특히 2차 전지 주요 광물 중 하나인 니켈 공급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시총이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306억 투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니켈 광산 지분 20% 매입, 그리고 리튬이나 흑연의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수산화 리튬 정련에 초점을 맞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한 것. 자, 기대감, 회사의 재료, 뉴스, 호재 뉴스 다 어떤 제스처라고 할 것들이,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들이 다 원자재에 있습니다. 해운 물류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상기시키시길 바라겠고,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반기 보고서 STX는 주주 환원은 연간 배당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적혀 있고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 전략적 투자, 캐시플로우 등 재무 구조, 경영 환경을 고려해서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건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기준이 없고요.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배당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주주 환원은 오로지 배당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규모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악재로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배당을 안 해주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배당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거긴 하지만, 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다른 부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주가의 급등 요인, 작감의 상승 원인은 일단 인적 분할이고요. 인적 분할 소식만으로 132%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사업을 가져가는 존속법인 STX가 거품이 더 늦게 꺼지고, 신설법인인 STX 그린로지스는 거품이 금방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자, 인적 분할 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던 이수그룹이죠.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여기는 핵심 사업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수화학도 처음엔 따라서 올랐죠. 사업 부문이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참여하기 위해선 이수화학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수 스페셜티 신설회사, 핵심 기업이 비율이 0.2였고요. 그러면 이수화학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핵심이 0.2의 비율인 스페셜티 케미컬로 갔다고 요 이수화학은 그냥 손절 때리고 나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스페셜티 케미컬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팔기 위해서 같은 수급을 유도하고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고점에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거품이 금방 빠졌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지만 좀 늦게 천천히 빠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TX에서도 뭐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인지 해운 물류 때문인지. 자, 뭐 업황이 좋아졌다던가 원자재 트레이딩의 실적이 견고하게 뒷받침이 됐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 인적 분할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자, 작년 3분기부터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2분기 모두 영업 손실이고요. 회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기대감만 일단은 이용하는 게 리스크는 스스로 줄이고 고점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인적 분할 재상장 기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결과와 과정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역사가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데이터가 하나를 말하는데 이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거품이 먼저 빠지고요. 오를 기업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기대감만 확실하게 이용을 하자는 것이
제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STS에서 단기 관점에서 방망이 짧게 지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근거를 모아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일단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공간 안에서 인적 분할 재상장 이유, 매도 타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8시 30분부터 15일날 9시 이때 동시효과라고 했죠. 자, 이때 힌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주가 추세가 어떻게 될지. 자, 왜냐, 동시효과는 거래밖에 없으니까 거래는 거짓말을 못하죠.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거래가 체결돼야 그래프나 수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그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발생하는 힌트 모두 공유드리고, 고점에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근거를 포함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점은 또 어떻게 특정하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래죠, 거래. 특정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다. 그러니까 눌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거래가 동반됐다. 그리고 이게 같은 자리에 분봉상 수차례 반복됐다. 그 자리는 주도 주체, 세력의 매도 타점인 겁니다. 투심을 무너뜨리면 세력의 물량을 받아줄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쪼개서 파는 건데 그 흔적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간단하지만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